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밤중 뉴스에서는 매일 진행되는 재판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란 사건 재판 진행이 모든 분들의 관심거리가 돼 있죠. 오늘도 내란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심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자, 현장에 우리 강지호 기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이 2개가 있었다죠? 네, 오늘은 재판이 2개가 있었는데 오전 재판 10시에 시작된 재판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정훈 대령 재판, 두 번째로는 김용현 내란 재판 이렇게 2가지로 나왔습니다. 둘 다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고 관심이 집중됩니다. 예. 박정훈 대령 사건만 해도 처음 시작은 어떤 군인, 강직한 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일이었다가 점점 이게 김건희로 이어지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게 결국에 내란을 꿈꾸다가 생긴 삑살이었겠구나. 예,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김용현 재판 뭐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런 뭐 이런저런 사정을 보면 둘 다 꼭 그 참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어느 재판 다녀오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박정훈 대령 재판이 오늘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준비 기일로. 그래서 박정훈 대령 먼저 들어가고 이제 나오면서 김용현 재판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네. 이제 물어보니까 어느 재판 들어가세요? 물어보시길래 대법정 들어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오늘 재판 비공개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비공개예요? 또 비공개입니다. 김용현 재판 이번이 3번째 비공개인 거죠? 그렇죠. 그 비공개가 된 이유가 정보사의 요원들이 이 선관위에 들어가면서 얘 가정들 원래 진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보사가 일반적으로 따지면 국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죠. 군대에 있는 국정원이라서 기밀 유지 때문에 이제 뭐 기자라든지 방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아니 근데 정보사령부에서 선관위에 가는 거는 이거는 북한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그 국가 기밀이나 안보가 섞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 자체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내용도 없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선배님 말씀처럼 뭐 HID라든지 이런 부대도 연관이 안 되어 있는데 저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면 김용현이 저는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는데 김용현 측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은 공개 재판해야 된다고 피력을 하더라고요. 김용현은 오히려 공개 재판 해달라. 예, 그래서 원래 공방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1차로 비공개가 되었을 때. 그러면 김용현 입장에서는 딱히 국가 안보랑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본 거 아니에요. 지도 그래서 국방부 장관인데. 그렇죠. 그런데 검찰 쪽에서 오히려 비공개를 요청한 거다. 그렇죠. 웃긴 점이 뭐냐면 국방부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검사 측도 그거를 수용해가지고 그 재판부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김용현이라는 인물이 뭡니까? 국방부 장관까지 했었던 인물인데 그 사람이 기밀사항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김용현의 말을 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용되지 않았어요. 지기현 판사죠, 이것도. 이것도 지기현 판사입니다. 그 지금 내란 사건은 다 지기현 판사가 맡고 있는 모양인데. 예. 그럼 벌써 3번째 비공개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네, 이 아저씨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야, 참 짜증이 살나는데. 아니 보니까 이번 이제 다음 윤석열 재판에 윤석열 법정에 앉아 있는 장면은 촬영을 허가한다라고 예. 합디다. 그래서 얘 좀 정신 차렸나 보다 했더니 아닌가 보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예.
또 뭐 법정에 앉아 있는 거는 촬영을 허가하지만 또 윤석열이 출정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 법원에 들어오는 모습은 또 비공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교가 되는 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당시에 윤석열 재판에 나갔었는데 거기에 지지자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라든지 아니면 윤석열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쭤봤더니 너무 이제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 포토라인 세우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연인인데 왜 비공개로 하느냐. 근데 이거는 모든 우리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곧 대통령 되실 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매일 포토라인 세워요. 매번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번 들어갈 때마다 기자들 몰려들고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은 이제 완전 자연인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얘 역적이잖아. 역적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 윤석열 형사재판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추후에 이거를 자료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자료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 기록이 아닙니까? 전혀 안 남는다라는 거죠. 참 엊그저께 그 칠레인가 거기에서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예. 칠레도 2시간 반짜리 쿠데타를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대통령이 2022년에. 야, 칠레의 윤석열이네요.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계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체포가 됐어요. 아이고. 아니 윤석열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2시간짜리 쿠데타도 있었고 걔는 6시간 만에 체포됐어. 네. 자꾸 그 개소리를 늘어놓는데 아무튼 그 칠레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당시 영부인이 돈 세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유죄 선고가 되니까 이 아줌마가 튀었어. 어디로 튀었습니까? 이웃 나라인 브라질로 튀었더라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일단 그 망명을 받아준 모양이던데 참 그런 거 생각해보면 네. 좀 빨리 이 사람들 좀 빨리 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고 기록이 좀 빨리 남아야 되는데 벌써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지기현 판사 정신 아직 못 차렸네. 아직 제대로 못 차리고 있고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윤석열이 탄핵당한 이후에 이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었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 계엄과 관련된 그런 문건들을 나중에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기록에 대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되게 될 예. 경우에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제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었던 사례가 사실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죠? 그것도 재수없게 문재인 대통령 건으로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건 중에서 그 과거에 그 서해 공무원 사건 있잖아요. 예. 그 사건 관련된 그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꺼내보는 것만 허가가 됐고 지금까지 대통령 기록물이 허가된 사례가 지금 없어요. 예. 또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께 그 공개가 됐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잊고 계십니다만 소위 말해서 NLL 포기 발언인가 어쩐가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그 부분.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를 국정원의 당시 담당자가 살짝 왜곡을 했더라고요. 노무현이 한 말이 아니라 김정일이 한 말인데 예. 김정일이 한 말을 노무현이 한 말로 이렇게 섞어 놓은 거야, 이렇게. 누가 말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어도 누가 했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 달라지죠. 근데 이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야라고 체크를 해서 고쳤어요. 그래서 고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초안 예. 맨 처음에 국정원에서 보고한 초안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파기해야죠. 예, 그거 파기했다고 문제가 된 거야. 그거 다 유죄 나왔어. 그거 다 유죄예요? 사초 파기래, 사초 파기. 그때 그 과정 때 그 관련된 그 대통령 기록물을 예. 그 공개하라고 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이제 황당무계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결이 얼마나 개판이야.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교육받았을 때 이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부 다 이거를 다 집어넣어놨는데 이명박 때는 이걸 더 막 파기하고 본인 불리한 것는 뭐 없애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명박은 예. 그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관에 보내야 되는데 지 개인 건물 영포 빌딩 지하에다가 처박아 놨다가 들켜가지고 예. 그거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영포 빌딩 지하에 그 뭐 제법 한 뭐 5, 60평 이상 되는 지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통령 기록물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야. 그걸 우연찮게 기자가 봤대나 검사가 봤대나 그래 밝혀져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것도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이명박 쪽에서 기자들한테 접대한 기록이 그때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도 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아무튼 저쪽 그 수구들은 기록물을 전혀 중시하지 않아요. 자꾸 숨기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남기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 이 양주를 선물 받았는데 그걸 먹었다 말았다 대통령 기록물인데 이걸로도 난리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록물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통째로 사라졌거든요. 근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분이 여기서부터 썩어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들이 기사를 마치 노무현 죽일 놈이라고 기사를 썼는데 그보다 심한 사건이 이명박 박근혜에서 났으면 똑같이 죽일 놈이라고 기사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는 침묵해.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또 올해 거꾸로 다시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는 또 옛날 걸 노무현 걸 들고 나와가지고 또 문제 삼아요. 그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조국 대표인 거야. 참 얘기를 하면 되게 긴데 여하튼 이 이번에도 재판이 비공개였다라는 거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이 내란 세력들을 좀 챙겨주려는 게 아닌가. 이 내란 세력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주 속상하네. 자, 결국 그러면 오늘 그 내란 재판, 김용현 재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겠네요. 예, 아예 재판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야, 참 아쉽네. 예. 자, 그러면 별 수 없이 이제 박정훈 대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박정훈 대령 사건도 이거 참 심각한 얘기예요. 원래 내란이 없었으면 박정훈 대령 재판 가지고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사건이죠. 그랬죠. 사실 그렇죠. 탄핵하자고 그랬으니까. 이걸로 그걸로. 탄핵 원래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조국 대표가 그 감찰을 중단시켰다. 사실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감찰 종결을 시키고 그 결과를 그 소속 기관에 통지했는데 이걸 감찰 중단시켰다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유죄 판결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조국 대표 감옥 가 있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근데 윤석열은 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수사를 여기까지만 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지휘관의 그 책임이자 그 사람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솔직히 그건 좀 애매해.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굳이 형사적 책임을 바득바득 물었어. 더군다나 웃기는 거는 내 부하야. 내 부하한테 야 요까지만 하자라고 시켰는데 그게 그 부하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는 거야. 내가 기관장인데 내가 짱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죄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국 대표 감옥에 가 있는 거야. 예.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해괴망측한 얘기인데 이 논리를 그대로 투입하자면은 윤석열은 경로해가지고
그 해병 1사단장의 수사를 중단시킨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감옥에 한 100년쯤 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근데 이 재판이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원래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무죄 받을 확률이 그냥 거의 0%라고 합니다. 네, 0%. 0%래요. 0%예요. 근데 이 재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면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죠. 모두들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유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죄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당연히 남들 다 네. 군대 갔다 왔잖아. 그렇죠. 보면은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어거지 써가지고 애 하나 감옥 보냈는데 영장 보냈는데 걔 풀려나는 거 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으려니 더군다나 대통령하고 싸우는데 아무리 대령이 위세가 있어도 대통령하고 비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정말 무죄가 나온 걸 보고 야 윤석열이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재판이 이제 항소심 이제 드디어 이제 민간 법원으로 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그럼 첫 번째 공판인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공판 기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이제 재판 전에 약간의 이 소동 같은 게 있기는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변호사한테 추첨을 한다 안 한다 알려준대요. 재판 오늘 진행할 재판 오늘 저 방청객들을 그렇죠. 그 완전 공개가 아니라 반쯤 공개. 그렇죠. 반쯤 예, 공개. 추첨. 방청객을 추첨으로 뽑는다 하는 거 부분.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한테 알려줬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거기 방청객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했냐고. 중앙지법에는 나와 있었, 고등법원에는 나와 있었으면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우리 시민분들이 화가 많이 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를 적어도 네. 변호인 측에는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조차도 안 했다. 그조차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고 원래는 중개법정을 열어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하고 와 있는 와중에 중개법정을 실시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첨이 되지 않은 분들도 법정에 방청할 수 있게 그래도 양해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그나마 하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요새 법원도 영 태도가 좀 석연치 않아요. 늘 볼 때마다. 그렇죠. 정말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들 생각나는 대로 선입견 그대로 하는 건가? 참 그래도 옛날에는 공정한 척이라도 했었는데 그렇죠. 요새는 공정한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연락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슬며시 물어봤거든요 변호사님들한테. 네, 그렇게 공지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이 변호인 측에서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한 게 눈에 윤석열을 증인으로 그렇죠. 신청한다. 증인으로 신청을 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윤석열의 경로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윤석열의 경로에 관련된 진술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종석과 김계환을 신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심에서도 신청을 했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이유가 현직 대통령이라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사실관계 조회로 대체를 했는데 상당히 불성실하게 답변이 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게 아마 기밀 사항이라서 뭐 답변해 줄 수 없음 이런 식으로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밀 사항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을 했으니까 그게 또 기밀 사항. 그러니까 이 정부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한테 불리한 건 전부 다 기밀 사항입니다. 기가 막히네. 아주 어처구니가 없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왜 기밀인지 알 것 같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요? 자, 지난번 그 역대 우리나라 쿠데타 시도에서 해병대가 빠졌던 적이 없어요. 12.12 같은 경우는 해병대가 진압군 쪽에 쓰긴 했지만 해병대가 병력 일부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박정희 때 5.16 쿠데타의 경우는 박정희가 해병대 병력을 이끌고 가서 그 주요 지역을 장악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해병대가 전혀 동원이 안 됐죠. 그렇죠. 근데 해병대 김포 2사단 거기가 여의도에 가까이 있어요. 거기 근처에 있어요? 뭐 근처라고까지는 하긴 어려우나
김포에 해병 이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해병 이사단은 한 병력이 풀로 있어요. 이제 완편 사단입니다. 예. 항상 그래서 병력에 여유가 있어요. 5분대기 사단의 5분대기 조만 다 끌어모았어도 한 3,400명 정도는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깝잖아. 가깝죠. 아마 60 트럭이 아무리 느려도 풀로 밟고 오면은 특히 야간에 11시 이후에 김포에서 왔으면 3, 40분이면 충분히 왔을걸요. 금방 올 수 있었겠네. 이천에서 헬기 타고 오는 것보다 빨랐을 거야. 근데 안 움직였죠. 만약에 임머시기죠. 임성근. 임성근 사단장이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해병대 사령관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예. 해병대 사령관이 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 그러면 아찔하죠. 해병대도 국회 봉쇄라든지 그렇죠. 책보도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네요. 근데 이게 정말로 아찔한 것이 그 300명이 해병대에서도 추가로 투입이 됐다. 그러면 아마 그날 상황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중대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건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콕 집어서 경로를 했다는 이유가 임성근과 관련된 그렇죠. 결국에는 얘가 윤석열가 내가 만약에 강지호가 네. 마음속으로 내가 한번 엎어버려야지 이러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야. 근데 움직이려면은 내가 엎으려면은 특전사하고 해병대가 필요해. 그렇죠. 일반 보병보다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으로 나한테 내 말 잘 듣는 놈이 하나 있겠어. 지금 사단장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해병대 사령관으로 내가 앉힐 수도 있겠어. 더 잘하면 이 사람이 합참에 갈 수도 있었어요. 합참 작전사령관 정도는 갈 수 있었어요. 합참 작전사령관, 그러니까 합참의 작전본부장. 합참 작전본부장이면 별 3개거든요. 3스타. 3스타예요. 그러면은 해병대 사령관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랬으면 이거 얘기 어떻게 달라졌을지 몰라. 전에 뭐 해병대 사성장군 이야기 막 그런 것도 나오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해병대 장성이 합참 의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될 법도 했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강지호가 만약에 윤석열 자리에 있었다 쳐봐. 저 임성근 제 꼬셔가지고 쿠데타 하는데 써먹을까? 라는 생각 안 했겠어? 당연히 했겠지. 그리고 이제 내가 차용하려던 사람이 문제가 터지니까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숨기려면 깔끔하게 숨길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박정훈 대령 때문에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단장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왜 경로를 하냐고. 그렇죠.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나 투스타가 높은 거지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사실 투스타면은 국방부에서 사실은 국장급이 안 돼요. 국장급이 별 3개 정도 되거든요. 네. 별 3개이고 국장 대리, 그러니까 조금 하여튼 국장 대리나 조금 급이 낮은 실장 무슨 담당관 요런 거 하면은 그게 이제 별 2개짜리예요. 그러니까 2급에서 3급 정도가 별 2개란 말이야. 네. 그런데 2급, 3급 하나 날아간다고 경로를 한다? 대통령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나중에 쿠데타에 쓰려고 했다고 해봐. 중요한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 경로 안 해? 그리고 그때 막 김건희와의 관계성 그렇죠.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김건희와의 관계성보다 얘를 쿠데타에 꺼내서 쓰려고 했었다면 네. 심각하지. 아주 심각하죠. 그랬으면은 경로를 하지. 할만하죠.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증인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래서 받아줬나요? 그 재판부에서 받아줬나요? 우선 재판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얘기는 안 나오고 2주 뒤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반대되는 내용들 1주 안에 해가지고 아마 다음번에 이 증인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증거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이 5월 16일 오전 10시에 준비일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제대로 된 공판이 진행이 되면 추후에 증거 신청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신청은 미리 해라. 예, 공판 준비기일에 미리 해라.
예, 준비 기일 하는 이유가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건데 준비 기일 때만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이후에 시작이 되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 예, 바로 판결을 빠르게 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진 않네요. 예. 근데 윤석열을 증인으로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겠네. 예,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경로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예. 당연히 증인으로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1심에서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죠? 예.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고 자연인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역적 김윤석열이지 뭐. 그렇죠. 역적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래도 받아들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윤석열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태료 나오겠지. 뭐. 그냥 과태료 정도 내고 끝내지 않을까. 어차피 본인은 지금 사형 아니면 무죄예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죄 나올 리 사실 없고. 만약에 경로가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임성근을 쿠데타에 쓰려고 적어도 해병대 사령관 이상으로 쓰려고 했고, 만약에 진짜 임성근이 해병대 사령관이었으면 네. 김포 이사단에서 병력이 왔다니까.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진급시키려고 했었죠. 임성근은. 그렇죠. 계획대로 했으면. 착착착착 진행돼 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그 분위기 그대로 갔었으면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 그때 장군 인사에서 임성근은 별 3개를 달고 해병대 사령관이 됐거나 합참 작전본부장 정도로 왔을 거예요. 그랬으면 얘기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그렇죠. 그랬으면 진짜 무슨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야. 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고 합참차장이 계엄부사령관에 가 있다 쳐봐. 예. 그러면은 합참의장이 그때 이제 해군이었던 이유로 지금 김명수 예. 합참의장이 이제 제껴졌는데 제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합참의 작전본부장이 그 병력 이동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몰라요. 우리 그 방첩사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동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제 임성근이가 3스타를 달고 했으면 아마 이사단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 해병 1사단이 예, 지금 포항에 있는데 그렇죠. 거기 포항에서 수송기 타고 밤새 수송기 타고 아침에 왔을런지도 몰라. 그렇죠. 수송기타면 또 금방이니까. 그리고 김포에서 한 300~400명 오고 예. 그랬으면 문제 아우, 아찔하다.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요번에 뭐 707이라든지 특수부대라든지 여기가 뭐 강력하게 대처는 안 했잖아요.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도 강력하게 대처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더욱더 악질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해병대 사령부가 직관하고 있는 직할 부대로 갖고 있는 병력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합치면은 거기서 한 1000명 정도 왔겠는데. 아이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 박정훈 대령이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큰 일을 한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주 큰 일을 한 거죠. 옳은 일을 한 거죠. 쿠데타를 막았다고 보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도 않겠나. 나중에 뭐 들어. 문건이나 이런 거 보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꼭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이게 이제 다음 주 정도는 돼야지 결론이 나겠네요. 다음 재판이니까 5월 16일. 그렇죠. 5월 16일이 지나야지 이게 윤석열이 채택될지 안 될지는 추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16일. 예. 참 날짜도 거시기하네요. 5.16.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재판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이제 다음 주 재판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우선 제가 기억나는 재판은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재판 제가 떨어졌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붙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화요일 날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제가 방청이 들어가서 좀 생생한 재판 현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은 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을 통해서 예.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으니까 제가 예. 최대한 받아내 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